안녕하십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진수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기술 용역 및 시공평가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제1장 서론, 제2장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 체계의 개선, 제3장 시공평가 체계의 개선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1장 서론입니다. 제1장은 첫 번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두 번째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세 번째 평가 제도 개요 순으로 구성했습니다. 건설기술 용역 및 시공평가 제도는 보시는 표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발주청은 용역 및 시공에 대해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시공평가 결과는 2016년 1월, 용역평가 결과는 2019년 3월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행과 함께 평가 결과가 입찰 점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 지침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객관성의 부족, 주관적 평가 항목 다수 존재, 가중치 부적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건설 환경 및 평가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개선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기술 용역 평가 중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시공평가 항목에 대해 항목별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게 연구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평가제도 주요 연역입니다. 시공평가 제도는 1988년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어 설계용역평가와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가 각각 1995년과 2004년에 시행되었고 2014년에 현재의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평가 대상 및 시기에 대한 소개입니다.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계약금액이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사업이 대상이 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고시금액은 2억 원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일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대상입니다. 총 공사비는 지침 제15조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 예정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평가는 기본 설계의 경우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가 준공된 날로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해야 하며 실시설계와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우 해당 용역 착수일이 아닌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해야 합니다. 시공평가는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준공 후 60일까지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는 시공평가와 마찬가지로 해당 건설공사가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용역의 준공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공사 준공일은 발주청과 시공사 간 최종 공사계약서에 명기된 준공일을 말합니다. 평가별 대표적인 항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의 경우 건설사업관리 업무 관련 보고, 기술 검토, 현장 점검 및 안전, 품질 관련한 노력도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공평가의 경우 계획서 제출 기한 및 적정성 여부, 행정처분, 과태료, 벌점 유무, 기술자 배치 기준 준수 여부 등 시공 업무 전반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2장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체계의 개선입니다. 2장은 첫 번째 평가체계의 문제점, 두 번째
평가체계의 개선 방향 순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의 문제점으로는 평가 항목이 가다하여 피평가자의 자료 작성 업무가 과중하고 평가자의 내실 있는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평가 항목의 기준 및 배점 비중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어 평가에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참여기술자 유형별 평가 방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각 유형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평가 항목이 정성평가에 편중되어 있어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일관성 부재 우려가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가의 정의와 목적에 대한 설명이 없어 논리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일관적이지 못하여 평가 자료 준비 등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존 평가 항목 및 기준의 명칭에 있어 관련 업무의 수행 주체가 모호하여 경험이 다소 부족한 평가자의 경우 설계자나 시공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네, 다음은 평가 체계 및 평가 항목의 개선 방향입니다. 검토 결과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선 방향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만 간단하게 표로 작성한 상태입니다. 건설 사업관리 용역의 경우에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통해서 개선 방향을 잡고 실제 평가 체계에 반영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지침, 개정안 등은 현재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공단이 함께 협의 중에 있어 더 상세하게 본 발표 자료에 싣지 못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발표 자료에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개념 부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 시공평가 체계의 개선입니다. 3장은 첫 번째 시공평가 체계의 문제점, 두 번째 시공평가 체계의 개선 방향 순으로 구성했습니다. 시공평가 체계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세분류 평가 항목 구성의 일치도가 부족합니다. 타 계획서 평가 항목에 비해 환경관리 계획의 경우 적정성 평가는 누락되고 이행 관련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의 일치도가 부족합니다. 문서 지적, 시정 명령, 과징금, 벌점 등에 대한 등급은 동일하나 과태료에 대한 등급은 일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문서 제출일과 승인일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 시설의 적정성 평가 항목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준이 혼합된 상태로 이루어져 있어 평가 항목은 분류하고 세부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안사항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공기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주요 수정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평가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그 주요 수정 내용에 대해서 표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에 대한 문의사항은 1588-8788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